회귀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레그레션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선형 대수, 리니어 알지브라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최적화, 옵티미제이션의 관점에서 우리가 수업을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 배웠던 그 기본적인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해보는 첫 번째 분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점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 점들은 데이터, 우리 공학에서는 데이터라고도 하죠. 지금 보면 아마 대략 다섯 개, 13개의 섬이, 13개의 점이 있네요. 13개의 점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여러분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익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시그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센서 측정 데이터도 될 수 있고, 어찌됐든 이런 데이터들이 얻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죠? 결국은 이 데이터의 경향성, 트렌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연구 목표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 X축 같은 경우에는 뭐 센서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거리 측정 센서라고 하면 음, 거리 측정 센서의 데이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거리 측정 센서를 개발을 했는데 X축을 뭐라고 할까요? 네, 움직인 거리라고 하고 Y축을 이제 측정 값이라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얻어졌다고 합시다. 네, 근거리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 이렇게 얼추 뭐 리니어하게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예측하기 위해서죠.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미터 단위라고 하면 3미터에서 측정을 해봤더니만 우리가 개발한 센서가 한 2.7m를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실험값에 의해서 알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건 측정되지 않은 위치. 예를 들면 뭐 3.5 정도가 되겠네요. 3.5의 위치에서는 실제로 실험하지 않은 위치예요. 여기서 과연 이 센서가 어떠한 값을 내어줄 것인가? 예, 예측을 해보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자, 그게 예측이 가능해지려면 모델이 필요하고 우리가 눈짐작으로 눈대중으로 대충 해보면 대충 뭐 이런 모델이 이 센서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 이러한 모델을 어떤 임의의 펑션이라고 하죠. 예, 어떤 임의의 펑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임의의 펑션은 네, xi 저기서는 13개죠. 예. 어떤 임의의 측정값, 측정되어 있는 실험값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실험값과 버무려져서 스케일링, 그 모델의 특성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코이피션트, 즉, 뭐, 세타라고 여기서 표현이 돼 있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1차 선형 방정식을 우리는 모델링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물론 뭐 2차, 세컨 오더, 서드 오더도 가능하겠지만, 간단하게 이 데이터의 경향성을 보고 실험값들을 플러팅 해보니까 뭐 1차 방정식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1차 선형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3개의 데이터로 몇 개의 언노운을 구해야 되죠? 이 1차 선형 방정식을 피팅을 하려면. 그렇죠. 2개죠. 맞습니다. 2개.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차원의 개념으로 본다면 13개, 13개, 13차원을 2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차원을 축소하는, 네, 그러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차원을 축소하는, 차원 축소의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말했던 것처럼 아까 전에 뭡니까? 13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임의의 모델을 만들죠.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예제에서는 13개의 데이터였는데 이때 모델을 만드는, 피팅을 하는, 튜닝을 하는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에서는 무슨 데이터라 그러죠? 트레이닝 데이터라 그러죠. 예,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합니다. 훈련 데이터, 학습 데이터죠. 학습 데이터로 이러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 예제에서는 1차 선형 방정식 y-hat은 어떻게 됩니까? 세타 1, x1 플러스 세타 뭐 2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여기서 뭘 피팅을 하죠? 13개의 데이터로 세타 1과 세타 2를 피팅을 하고 있죠. 피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죠.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프리딕션 할 때 이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야 할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이터입니까? 다른 데이터죠. 예. 이때 이 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에서는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잘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내가 한번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나요?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뭐 고3이라고 합시다. 고3 학생인데 수능 예상 문제집을 한 20권을 사다 준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죠? 자, 이 20권 문제 한번 잘 풀어봐라. 이제 그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달 뒤에 시험을 치겠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그 시험 문제가 20개 사다 준 그 문제지 내에서 나온다면 그 시험은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죠. 이 고3 학생의 진정한 진면목을 확인해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예. 그 문제가 아닌 유사한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친구가 정말 어, 잘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는 절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입문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저지르기 쉬운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실컷 학습해놓고 트레이닝 데이터로 테스트해가지고 거의 99.9%의 성공률을 얻었습니다라고 레포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렇게 잘 학습을 시켰다면은 테스트 데이터는 검증 가능한 그리고 좀 버라이어티한 예, 그런 데이터를 잘 가지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이 리니어 모델을 잘 피팅을 하면 네, 다음 그림과 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기대가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선형 모델은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성능으로 제일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피팅을 해야겠죠. 피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이라는 목적이 나왔어요. 제일 좋은. 뭐가 제일 좋죠? 이제 그게 오늘 수업의 또 큰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피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네, 정량적으로 제일 좋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의를 잘 해야겠죠. 네, 이게 로스 펑션이 될 수도 있고 로스 펑션이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